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죠? 자, 지난번에 세율 파트 했잖아요. 암기했죠? 또 까먹었지? 정상이에요. 표준 세율.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무슨 세율이다? 중과 세율. 자, 중과 세율은 기본 강의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사치는 몇 배? 사치성 재산의 종류 몇 개? 5개. 별, 꼴, 꼬고고. 5개.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 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한다.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니까 몇 프로? 8%. 그 다음 과밀학 채권, 수도권이죠? 과밀학 채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 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 자, 2배는 뭐의 2배? 중과 기준 세율의 2배. 사치의 절반. 자, 오늘 이제 배울 거는 한쪽만 과세하는 뭐다? 특례 세율. 그래서 이해와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 강의는 이해는 줄거리만 알아주고 3, 4월 달에 심화 강의가 들어갑니다. 특례 세율. 쭉 넘겨보시고요. 몇 쪽에 있어요? 앞에? 네? 100. 네? 자, 160페이지네요. 160. 이거 했어요? 세율의 특례 했어요? 자, 세율의 특례는 복습 다시 한번 하죠. 이거 2개요, 2개. 2%를 빼는 거. 7개. 왜 2%를 뺀다? 2% 납부한 거니까. 어디에서 2%를 뺀다? 박스. 표준 세율에서 2%. 그래서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 7개. 흐름.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할 때 뭐가 아팠지?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입목.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뭐다? 2%짜리. 2%짜리는 무슨 취득이다? 대표로 간주취득. 간주취득에다가 무덤.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2%짜리라고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 파트 기본이 됐고. 자, 162쪽. 자, 문제 안 풀었죠, 이거? 제가 안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2쪽.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다. 7개. 중과 기준세율은 2%예요. 빼는 거 모두 묶은 것이다. 기억, 환매 등기 2% 빼는 거죠. 환매는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2% 냈죠? 그 대신 등기는 다시 하세요. 2% 빼고. 매도자, 매수자. 그 다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몇 프로다? 2%짜리잖아요. 7개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혼, 재산분할 2% 빼야지. 왜 이혼했어요? 2% 부족해서 2% 빼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다? 지분을 초과하지 않은 단순분할이죠? 공유물의 분할. 이거는 뭐다? 앞에서 2%낸 거예요. 단순분할 5대5 등기만 하라 이거지. 2% 빼고. 답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뭐 빼고? 니은 빼고 2% 빼는 거요 다.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가나 이제? 비과세. 자, 비과세가 뭐다? 과세하지 않는 거.
신고 신청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뭐다?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비과세라 그래요. 비자가 들어갔죠? 비과세. 길게 어떻게 얘기해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줄여서 뭐라 그래요? 비과세. 자, 1번 꼭대기. 자, 국가 등은 과세권자죠? 자기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로 뭐다? 비과세. 자, 2번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어떻게 했어요? 밑줄 그어 과세.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잖아. 그럼 우리도 똑같이 외국 정부 거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상호주의예요. 우리 거를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2번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뭐다?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밑줄 그어 기부 체납. 자, 기부 체납이 뭐다? 징여 형태죠? 주겠다, 받겠다. 기부 체납. 그래서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도 공익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 그래서 기부 체납은 뭐만 비과세한다고요? 취득세 대상 14개 중에 뭐다? 부동산만. 취득세 과세 대상하면 틀려요. 기부 체납자은 뭐다? 부동산.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은 이거는 뭐다?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 자, 이 동그라미 이번에 별 딱 붙여요, 이거. 자, 기부 체납 부동산이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2개. 하나는 뭐다? 1번 기역. 기역은 뭐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부하기로 해놓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어떻게? 매각. 증여해버리잖아. 기부하기로 해놓고 조건을 이행 안 했죠? 매각하거나 기부해버리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니은은 뭐다? 니은은 자,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반대급부. 그래서 기부하는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무상으로 양해받거나 기부채 체납 대상물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 그래서 기부하는 부동산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해야 돼. 그럼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려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꼭 기억해야 돼요. 조건이 변경되거나 또는 포인트는 뭐다? 니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형식적.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은 비과세다. 자, 어떤 법이에요? 신탁법. 자, 신탁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어요. 신탁 등기. 신탁이 뭐다? 믿고 맡기는 거야. 관리 처분을. 그러니까 비과세한다 이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몇 가지가 있다. 1번, 2번, 3번. 이게 신탁법이에요.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했을 때. 그 다음 2번은 신탁이 종료. 종료 또는 뭐다? 종료되면은 신탁지전을 2, 3 받죠? 자, 그 다음 3번은 수탁자가 변경됐어요. 신수탁자에게. 이럴 때도 비과세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형적인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팔아먹는 게 아니죠?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을 관리 처분한다. 그럼 나중에 소유권 환원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1번 유예예요.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취득세를 부과해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등은 1번 유예.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니까 어떤 뜻이다?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나 일반 분양분이죠. 일반 분양분을 뭐라 그래요? 비조합원 뭐다? 부동산. 이런 거는 취득세를 조합에게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1번 유예는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줄은 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어떤 법만 비과세한다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취득세는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매년 과세하는 재산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세.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비과세.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잖아. 관리처분을 맡겼다. 취득세는 비과세야. 옛날에 취득세 냈기 때문에. 그러나 매년 내는 재산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한다.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갑, 을, 신탁법이죠? 실질 소유자가 누구예요? 위탁자. 관리처분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이렇게 신탁법 세 가지가 있어요. 사례가 넘어갈 때, 넘어올 때, 신수탁자에게 넘어갈 때. 그럼 취득세는 비과세죠? 그러나 재산세는 과세한다고요.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네?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과세를 해야죠.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과세합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개정이 안 된 걸로 강의를 했다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재산세를 과세한다. 누구에게? 위탁자, 실질 소유자에게. 수탁자 하면 틀려요. 이게 법 개정법이에요. 이번에 출제되는 거잖아, 이거. 수탁자 하면 안 된다. 재산세는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과세한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2번. 자, 환매권. 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자, 환매권은 개인 간의 환매는 어떻게 배웠어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하죠? 근데 이거는 무슨 환매권이야? 법률. 법에 따라 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그래서 징벌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이잖아, 법.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리의 부동산이 수용당합니다. 이거를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면 개인 간의 환매가 아니죠. 법률에 의한 환매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주 1번, 2번은 중요한 거예요. 2번 별 붙여. 다만 환매 등기잖아. 이거는 누구랑 하는 거야? 매도자, 매수자. 개인 간의 환매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인 간의 환매는 취득세를 부과해요. 왜 부과해요? 등기는 다시 쳐야 되잖아. 중요한 거는 어떻게 부과할까요? 2번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7개 중에 하나예요. 부과한다.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아까 7개 중에 하나. 그래서 환매권 행사율이라는 취득은 법에 의한 건지 매도자, 매수자, 개인 간의 환매인지 따라서 비과세, 과세가 달라진다고요. 반드시 구분하고. 자, 그 다음 3번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은 임시니까 비과세죠? 그러나 존속기간이 몇 년 넘어갈 때 1년 초과하는 것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근데 임시응행장 등등등은 비과세야. 그러나 존속기간이 뭐다? 1년을 초과하면. 그럼 1번은 뭐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야. 그래서 1번이 법조문이야. 이게 비과세야. 부과하지 않는다. 단서조항 2번이 뭐가 있다?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몇 프로로? 아까 배웠잖아. 몇 프로? 그러니까 특례세율로 몇 프로? 2%로 부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세율이.
부과한다. 세율을 알아야 돼. 2%로. 아까 간주 취득, 임시건축물 1년 초가. 그러나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뭐라고 나온다? 중과 기준세율. 시험은 2%라고 안 나온다. 6글자로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도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장 많이 나온 거로 중에 하나예요. 개수잖아. 자, 공동주택을 어떻게 했다? 개수. 개수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두 글자잖아. 우리가 개수가 뭐라고 배웠어? 건축법상 대수성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개수하더라도 뭐다? 대수선. 대수선은 포함 제외. 제외. 그래서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는 뜻이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대수선은 비과세한다. 틀려요? 대수선은 제외, 과로. 또 시험은 과로, 대수선 포함하면 틀린다고요? 그럼 시설물 일종 이상이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이야? 9억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절대 6억 하면 안 돼요. 9억. 시가 표준액. 실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9억 이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아파트가 30년 사용해서 아파트가 노후가 됐다고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지? 이거 개수야.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얼마 이하다? 9억 이하. 그럼 시세는 10억이 훨씬 넘어가는 거죠? 비과세한다 이거죠. 주민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대수선은 과세예요. 시설물 일종 이상. 대표가 뭐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요. 9억 이하.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뭐를 개수하는 거야? 단독이 아니라 무슨 주택이다?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그래서 이 숫자 어떻게 외워요? 공동주택이 뭐다? 개구멍. 개구멍에 비가 내려요. 비과세. 이거 공동주택 개구멍. 숫자 9억. 공동주택에 개구멍. 멍은 없어요. 숫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느낌으로. 이걸 못 외워. 9억. 6억 하면 틀려요. 공동주택에 개구멍. 이렇게 비과세. 할 게 없어. 숫자는. 그죠? 4번. 자, 그 다음 5번은 읽어보는데 만족하고요. 자,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래서 차량토가 들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래 차량은 취득세 부과해야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당연히 비과세합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제가 안 풀더라도 좀 풀어보셔야 돼요. 찬찬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은 뭐다? 수탁자, 니은, 위탁자, 수탁자, 디귿, 신수탁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신탁은 다 과세한다. 리을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요? 조합이. 조합에게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몇 개다? 3개. 아, 3개? 1개예요? 근데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과하는 경우. 비과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과하는 경우. 몇 개? 하나. 시험장에 가면 수강생 70%는 3개를 찍어요. 비과세를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래서 세법 한 문제점에 떨어졌다고 동네방네 다 선전하고도 돌아다녀요. 지가 잘못 답을 적어놓고. 비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부과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하나.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가 있다? 납세 절차. 자, 취득세를 납부하는 납세 절차가 나오네요. 납세 절차. 네, 마지막 코스예요. 자, 납세지 나와 있죠?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주소지 하면 안 돼. 원칙이 소재지. 그래야 지자체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럼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힘센 자, 특광도세. 그리고 자치시와 자치도는 그냥 끼워넣기 한 거예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다.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특광도세. 자치시와 자치도는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소재지 앤드 특광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1번만 알면 돼.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어디서 걷어간다? 물건 소재지 특광도. 그럼 여러분 동네는 알아야죠? 자, 부산에서 취득세 주인은 누구예요? 부산에서 취득세 주인은 소재지 누구? 광역시장. 재산세 주인은 누구예요? 소재지 구청장. 여러분들 동네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취득세는 힘센 자. 소재지 뭐다? 소재지. 소재지. 아, 부산은 어디야? 광역시장. 재산세는 소재지 구청장. 힘이 약한 자.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기본 강의는. 1번만 알면 돼. 자, 넘어가죠. 자, 매각통보 2번. 자, 매각통보 나와 있죠? 자, 다음 회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뭐다? 며칠? 30일. 그래서 취득세, 자,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된다. 누가? 1번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자, 부동산을 매각해서 알아들었나요? 매각하면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30일. 매각해야 소재지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어가죠. 매각하면 뭐다? 예,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달라 이거야. 그래야 취득세를 걷죠, 그죠? 그래야 소재지 지자체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60일이 아니라 뭐다? 이해는 30일이에요. 그래서 그 소재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통보를 해줘야 취득자를 파악하죠? 며칠? 30일. 절대 60일 하면 틀려요. 30일 빠르게 통보하라 이거지. 자, 오른쪽 징수방법. 자, 징수방법 나오네. 원칙은 신고납부다.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0일. 60일에 60일. 60일.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취득일이 언제예요? 취득일은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유상일 때는 잔금지급일, 무상일 때는 계약일, 징역. 원시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는 다 취득일이 달라요. 원인에 따라. 지목 변경하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건물을 건축하면 원시 취득이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 증여받으면 뭐다? 계약일. 이렇게 취득일은 4가지로 구분한다고요. 167조. 자, 증여 상속되고는 전부 꼭대기 며칠? 60일. 60일에 60일. 60일. 자, 그 다음 2번은 뭐가 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거래. 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무슨 뜻이다? 허가받고 취득하는 토지예요. 허가를 받고 살아 이거지. 근데 거기 포인트는 뭐다? 3번째 줄. 요거면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25일. 자, 근데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요. 허가는
2월 25일 날 떨어졌다.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허가받기 전에 잔금 지급은 뭐다? 무효다. 허가를 받고 취득하는 땅이에요. 전에 잔금 지급은 무효야. 알아들었나요? 이거를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자, 그럼 민법은 까먹지도 않아요. 허가가 안 나면 무효가 되고, 허가 났지? 그러니까 유효가 되잖아. 그럼 이날로부터 따지는 거야. 60일. 알아들었어요? 허가일. 허가일 또는 해제가 되면 뭐다?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며칠? 60일.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거래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거래대금 완납은 무효다 이거지.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일명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자, 상속. 자, 상속을 받으면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60일을 쓰면 안 된다. 6개월 또는 과로 9개월. 9개월은 언제 쓰는 거예요? 과로 잘 봐야 돼요. 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6개월이에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 9개월로 갑니다. 그럼 6개월은 뭐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는 경우, 과로는 있는 경우. 그래서 상속은 60일이 아니라 몇 개월? 6개월. 과로는 9개월이다. 중요한 거는 6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말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말일을 빼고 출제해요. 말일을 반드시 확인하자. 말일부터 6개월 또는 말일부터 9개월. 말일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상속, 개시일. 실종되면은 실종 선고일. 중요한 거는 말일부터. 말일부터요. 말일부터. 그래서 결론 숫자는 뭐다? 상속만 6개월, 9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다 60일이야. 신고기한이. 상속만 6개월, 9개월.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상속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부자들은 재산 분할을 하는데도 막 몇 년 걸리는 분도 있어요. 들고 싸우다 보면은.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대에게 60일은 너무 짧다. 상속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법정 신고기한이 며칠이다? 60일. 이렇게. 자, 그 다음 추가신고납부. 이거 3번 출제됐어요. 추가신고납부. 1번과 몇 번이 있다? 2번. 추가신고납부는 두 가지라고요. 자, 취득 후 중과 물건이 됐어. 취득 후 중과세 물건이 되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죠. 중과세 물건으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후 중과 물건이 되거나 두 번째는 비과세를 받았어. 세 번 뭐다? 감면을 받았다. 이게 뭐다? 부과 대상이 됐다. 또는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중과 물건으로 계산한다고요. 자, 옛날에 일반 세율로 과세했어요. 뭘로 과세했다? 취득 후 60일 이내 표준 세율. 근데 이게 취득 후 중과 물건이 되면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중과세율로 이렇게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로 과세한다 이거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별장이 돼서 그럼 별장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 표준세율로 100만 원 납부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로 과세하니까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그럼 추가 신고 납부는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얼마 납부해야 돼요?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헷갈려. 얼마?
자, 이거 이미 납부한 거지? 옛날에 납부했잖아. 그럼 500만 원에서 이미 납부한 거 얼마 빼고 100만 원 빼고 얼마를 추가 납부한다? 400만 원.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 가산세가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 제외. 시험은 포함이라고 나와요. 가산세는 공제를 안 해. 지가 잘못한 거지?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공제를 안 해준다. 그래서 1번, 2번은 공통사항이 뭐다? 공통사항이 60일. 60일에 60일. 60일. and 신고 납부하되 가산세가 있다면 거기 5번째 줄 제외.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60일 이내. 그 다음 2번째 가산세 제외 and 신고 납부. 3가지야. 60일 이내. 2번째는 뭐라고? 가산세 제외. 5번째 줄 나왔잖아요. and 신고 납부. 그래서 박스가 결론이에요. 과세표준에 해당 중과세율 얼마 나왔어? 500만 원. 중과세율을 곱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미 납부했지?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야. 그 얼마를 납부한다고요? 400. 단 400을 납부할 때 어떻게 한다? 가산세는 제외. 시험은 포함이라고 나와요. 왜 가산세는 공제를 안 해줄까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니까. 원래 100만 원만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아요. 원리가. 취득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다. 자,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또는 면제 경감 받았다. 이게 뭐다?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다. 역시 똑같아. 60일. 60일. 그리고 가산세가 있었다면 3번째 줄 제외. and 신고납부. 똑같아요. 60일. and 괄호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가산세는 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됐어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168조. 중간에 양괄호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자,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한다? 3번째 줄.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로 이 지문은 60일이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60일이 들어가면 오답이라고요. 자, 칠판 봐요. 원칙은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상속을 받으면 6개월, 9개월 이내에. 이해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이 신고 납부는 세금을 내는 기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6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죠. 잔금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취득자들은 불안하잖아.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신청한다고요. 완전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신고기한 이내에 뭐다? 등기를 먼저 신청하더라. 그럼 뭐 내고 가야 돼?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기한 전에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60일을 쓰는 게 아니라 뭐다?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4번 포인트가 뭐다? 2번째 줄 등기 또는 자 2번째 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절대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됐어요? 이게 뭔 뜻이라고요?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60일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60일은 세금 내는 기간이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5번. 위임징수. 자,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가죠. 특광도. 그럼 우리는 도청이나 시청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간다?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는 위임을 받아서 징수해 주죠. 그래서 위임을 받아 징수한 다음에 특광도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에 신고 납부한다?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위임을 받아서 그 뜻이에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특광도가 진짜 주인이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에요?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죠?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해요. 그럼 뭐가 붙는다? 가, 산, 세. 자, 배운 거 나오죠? 가산세는 몇 가지로 구분해요? 몇 가지? 한 장짜리로. 다 정리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 장짜리 한 10분은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봐. 자,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또 하나, 납부. 법이 바뀌었어요. 지연가산세.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쳐서 가산세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거 구분. 이거 기초. 왕기초야, 왕기초. 안 적어줘, 일부러. 알아들었나요? 거기 다 적혀 있잖아요. 자, 박스만 딱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박스. 나왔잖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하면 몇 프로? 20. 그러나 사기 부정. 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 40%. 169쪽. 박스만 보라고요. 그 다음 단순 무신고는 20. 그 다음 과소는 몇 프로? 10%. 그러나 부정. 사기 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 40%. 40%만 동그라미 쳐요. 옆에 거는 보지 마세요. 괄호 이런 거. 기본에 충실하자.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는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체납된 조세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 75에 75. 그럼 납부지연가산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지방세도 하루에 몇 프로씩 늘어난다? 0.025 납25. 이게 납부불성실가산세예요. 무한대가 되면 안 된다. 체납된 조세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납부는 하루하루부터 가는 거야. 0.025%. 10만 분의 25. 0.025%는 뭐다? 10만 분의 25. 그러니까 25의 포인트를 맞추라고요. 시험은 분수로 물어봐야 분수로 고급스럽게 10만 원당 25. 납 25. 여기도 25 숫자. 자, 넘어가죠. 중가산세. 자, 이에 별 딱 붙여야 돼. 가산세는 가산세인데 뭐가 붙어? 중이 붙어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겠다. 밑줄 긋고. 어떨 때?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80%가 붙어요. 그래서 신고를 아니하고 뭐다? 매각했다. 무슨 뜻이다? 미등기 전매했다. 이 얘기야.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다. 미등기 전매했다. 그럼 취득세를 몇 프로 늘려버리겠다? 80% 늘리겠다. 아주 어마어마한 거지? 80% 늘어난 거야.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미등기 전매하지 말라 이거지. 미등기하다 전매하다 걸리면 취득세가 80%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가불병이잖아요. 가장 잘하는 게 가불병 나와 있죠? 가불병. 매도했어. 갑이 팔았다고요. 근데 이거를 갑이 등기를 안 하고 이 녀석에 매도를 하는 거야. 그럼 이에도 매도를 하는데 등기를 안 하고 을에게 매도를 해. 을도 등기를 안 하고
매도를 하는 거야. 이거 중간 생략 등기지? 그럼 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럼 이거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팔았다 그래. 세법은. 그럼 이거 등기 안 하고 넘어가지? 그럼 사기 부정은 몇 프로 붙이는 거야? 40. 세금이 40% 늘어나. 또 이 녀석도 미등기 전매했지? 또 한 번 넘어가는 거야. 40%.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썼으니까 합쳐서 80으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숫자 갖고 장난친다. 80%. 100분의 뭐다? 80. 100분의 80. 이 취득세에서 100분의 80이 있고 100분의 90이 있어.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이야, 숫자가. 그 다음 90은 과세표준에 나오죠. 지난 시간에 100분의 90은 어떻게 쓰는 거야? 개인이 건축하거나 뭐 했을 때 대수선. 대수선 했을 때는 취득가액 중 90% 넘게 증명하는 거야. 법인장부 또는 세금 계산으로 증명할 때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취득가액 중 90% 넘게 증명해야 돼. 이럴 때는 90이고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80이에요. 절대 숫자 뒤집어지면 안 돼요. 이거 지난번에 어떻게 배웠어? 개인이 학교를 어디에 다녀? 건대. 건대는 공부할 때 가는 대구에 있잖아. 대구. 대파래 하면 틀려요. 기억나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지금? 기억나. 그 정도 기억나면 합격권에 들어요. 자, 이거는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다는 거죠? 매각. 매각 미등기 전매 방지에서 80. 그래도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썼잖아요. 한 번 쓸 때마다 40이야. 그러니까 80. 그래도 기억이 안 날 때는 매각. 각이잖아. 각하면 공원에 뭐가 기억나?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 맞는 거야. 80대. 매각하면 공원에 팔각정. 8. 이거를 못 외워. 외우지 마세요. 그냥 느낌으로 가세요. 매각하면 각 공원에 뭐 기억나? 팔각정. 8. 됐어요. 너무 반복하면 유치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봐요.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붙으면 이제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고지납부로 바뀌어. 보통 징수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간다. 그럼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래도 위에도 그렇잖아. 중가산세죠? 그럼 마지막 지문은 무슨 징수 방법으로 걷어간다? 보통징수. 모든 게 똑같아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봐요. 169도 똑같아. 일반가산세. 169. 세 번째 줄 나왔잖아요. 두 번째 줄. 169. 가산세. 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라여. 세 번째 줄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신고납부하면 틀려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체납된 세액과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뭐다? 고지납부.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간다고요. 자, 3번 170페이지. 자, 1번 장부 등 작성 및 보존에 관련 가산세네요. 자, 취득세, 납세 뭐가 있는 밑줄과 법인은 절대 개인은 하면 틀려요.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법인은 개인은 하면 틀려.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라. 법인은 왜 법인은 장부 보존 서류를 갖춰둬야 돼? 그래야 실질 거래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그래서 장부 작성을 안 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뭐다?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 세금을 몇 프로 늘린다? 10%. 20은 너무 많잖아.
100분의 10 가산한다. 세금을 10% 늘려 시험은 100분의 20 하면 안 돼요. 100분의 10. 그래서 법인 가산세 취득세가 10%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100분의 10. 그래서 열이야 열. 그래서 법인 열 받아요. 열. 이 갈려 그러면 싸워서 안 돼요. 10%. 20%는 무신고 했을 때 쓰는 거라. 이거는 무신고가 아니에요. 그죠? 장부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10% 가산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오른쪽 중요 기출문제 하나 풀어봐요. 위에 괄호 넣기. 자, 꼭대기 괄호가 중요하죠.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몇 개월이야? 6개월이지. 일반적인 거는 60일. 상속은 6개월로 가요. 만약에 위에 괄호가 주소를 둔 자가 있다. 그러면 9개월로 바뀌어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지금. 자, 172쪽 4번. 면세점. 자, 취득세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이 얼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여. 그럼 앞에는 50만 원은 무슨 가액을 얘기한다? 취득가액.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가액. 그럼 취득가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가 과세. 표준이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가액이 알아들었나요? 취득 세액하면 틀려요. 50만 원 이하 숫자. 그럼 과세 표준이 50만 원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다? 2%짜리야. 예를 들어서 2%짜리. 그럼 세액이 얼마야? 50만 원에 2%짜리라면 50만 원에 2% 얼마? 만 원. 만 원. 그래서 만 원은 안 걷겠다 이거지. 세무 업무가 번잡하고 비효율적이죠? 그 취득세는 원칙이 어디로 내는 거야? 소재지 지자체로 가잖아. 만 원 내러 오지 말아라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교통비가 더 클 수가 있어요. 만약 2%짜리면 세액이 만 원. 알아들었나요? 안 걷겠다 이거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취득 가액이야. 50만 원 이하.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꼼수부리지? 꼼수부리잖아.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분할 취득합니다. 분할 취득해요. 1월 달에 50만 원 계약서를 쓰고 3월 달에 50만 원 이하 쓰고 이렇게 쓰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부리니까 취득일 전후 이게 몇 년 이내라면 1년이야. 1년이라면 2건인데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한 건은 그럼 합치면 100만 원이지? 그래서 100만 원 과세하겠다 이거지. 포인트는 몇 년이다? 1년 이내. 왜 1년 이내예요?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이거지. 각각 전후. 각 1년 이내 각각 전후. 이거를 여러 건이지만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또는 일구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1년 이내라면 1년 이내잖아 이거. 그러면 100만 원이 돼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1년 이내 1년 이내 2년 하면 틀려. 왜 1년이야? 최소한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에 함께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다? 부가세.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11월, 12월 달 이거 어떻게 배웠어? 1월 달 초에도 이거 취득세의 부가세는 몇 개다? 2개. 그럼 머릿속에 딱 뭐가 암기돼 있어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건 암기돼 있잖아요. 응? 자, 여기 보세요. 자,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습니다.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본세. 그래서 본세에 따라다니는 부가세 몇 가지가 있다? 2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이거 2개. 자, 그럼 취득세를 먼저 계산해야죠. 1억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유상이죠.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4%. 4% 표준세율. 그럼 취득세가 얼마야? 얼마? 400만 원. 4%. 이거를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 40%면 얼마야? 40%면 4천만 원. 4%니까 400만 원. 맞죠? 맨날 아니래. 뭐가 아니라는 거야?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쪽팔리게. 아이고 죽겠구만. 40%면 얼마야? 4천. 4%면 400. 계산기 두드려야지. 나오나 안 나오나? 벌써 진도를 못 나가게 만들고 있네 지금. 우기고 있어 계속 지금. 그럼 이해만 내는 게 아니라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내죠? 자, 농특세는 자 일단은 오른쪽 보세요. 자, 농어촌 특별세 나왔잖아. 1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득세 표준세율을 몇 프로?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포인트는 100분의 10이야. 10의 농특세가 부과된다. 몇 프로를 적용해? 2%. 자, 그럼 1억에 몇 프로를 적용하는 거야? 2%. 그러면 얼마 나와? 200만 원. 여기에 몇 프로를 붙여라? 10%. 그러면 얼마 나오는 거야? 10%가 200만 원이에요. 발음 똑바로 해요. 20만 원이지. 오늘따라 이상하네. 자,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정해서 200%. 그래서 2%에 결국은 몇 프로를 붙이는 거야? 농특세는 10%. 이게 얼마야? 20만 원. 100분의 10이에요. 결국 뭐야? 2%에 10을 붙인다고요. 그럼 얼마? 20만 원. 그래서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적용한 거야? 2%. 표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2%야. 옛날에 등록세도 2%. 그러나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몇 프로가 된 거야? 4% 이렇게. 11년 1월부터는 이거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2% 따로 2% 따로. 합쳤다고 4%. 그래도 우리가 4%라고 배웠잖아요. 합친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2%. 그래서 이 부가세는 옛날 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합쳤다는 얘기는 뭐다? 본세만 합친 거야. 알아들었나요? 부가세까지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서 안 돼요. 본세만 합친 거예요. 본세만. 그래서 합쳤다고 뭐다? 종전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지방교육세. 그럼 지방교육세 어떻게 나왔어요? 자, 2번에 1번만 봐요. 1번. 2번에 지방교육세 나왔죠? 취득물건에 대한 표준세율에 이번에는 뭐다? 1,000분의 20을 뺀. 옛날에 등록면허세죠?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이번에는 몇 프로?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2%를 어떻게 한다? 뺀다. 옛날에 등록세는 소수점 방지를 위해서 천분비로 썼다고요. 그럼 1억에 1억이잖아. 1억이죠? 그럼 표준세율에서 2%를 뺀
2%를 빼면 몇 프로야? 2%지.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4%잖아. 4%. 쪼개지는 거야. 1로 2%, 열로 2%. 그럼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이 4%예요. 4%에서 2%를 뺀. 그럼 몇 프로야? 2%. 여기에 그러면 200만 원 나오지? 여기에 몇 프로? 20%. 그러면 얼마가 나와? 40만 원.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표준세율에서 포인트가 뭐다? 2%를 뺀. 2%를 뺀 세액에 몇 프로를 붙여서 낸다? 20.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4%를 이렇게 나눈 거야. 2%와 2%로. 표준세율이 몇 프로다? 4%. 그러니까 4%를 2% 나눈 거라고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 2%에 10%. 됐나요? 여기는 2%를 뺀 세액의 20%. 그래서 은행이 얼마나 해야 돼요? 은행이 얼마나 해야 돼요? 본세가 얼마야? 400이잖아. 그 다음 2에 20만 원, 20만 원. 근데 은행의 토탈 얼마나 해야 돼? 460. 그래서 사회에서 상가 등을 분양받으면 거래금액의 몇 프로가 취득과 관련 세금이라고 얘기합니까? 4.6%, 460. 자, 취득세 끝났네. 자, 여기 봐. 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4%. 이건 암기했잖아. 그럼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4%를 쪼개는 거야, 옛날 방식으로. 그럼 옛날에 취득세 2%, 등록세 2%, 따로따로 간다고요. 따로따로 2%, 2%. 그러니까 2%에 10%. 여기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그러니까 2% 남지? 그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는 몇 프로에 10%다? 2%에 10%.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자, 등록면허세는 원래 몇 프로야? 4%야. 여기에서 2% 빼는 거야. 여기에 몇 프로 붙인다? 10%. 이거를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사회에서 2%를 빼면 2%야. 2%를 뺀 여기에 10. 알아들었죠? 아, 여기에 몇 프로? 20%. 이렇게 20%잖아.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그럼 몇 프로 남아? 2%에 10이다. 20이다 이거지.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그럼 2%야. 2%를 빼나면 뭐다? 지방교육세야. 알아들어? 농특세 하면 틀려. 농특세는 그냥 2%로 가는 거예요. 표준세율을. 표준세율에서 2%를 뺀하면 지방교육세. 뺀하면 집안에 뭐를 기억해? 뺀치. 뺀하면 집안에 뺀치 기억하더라고. 뺀치 지방교육세. 2% 뺀하면 집구석에 뭐 계산해? 뺀치 지방교육세. 유치 안 해요? 자, 해봤어요. 아, 뭣담시 그렇게 오늘따라 월요일인데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 계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산을 통해서 법이론만 이해하면 된다. 농특세는 2%에 뭐다? 10%.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액의 20%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해요.